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의 퇴근길 마감 뉴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같은 경우는 오늘 4시에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직접 4시에 IR 브리핑을 해서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주들의 오늘 움직임은 어땠는지, 주요 뭐 특별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8%,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로 상승을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후반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매크로 이슈가 좀 더 괜찮아지면서 이제 후반에 갑자기 좀 더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8%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후 5시 23분 정도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대 후반 정도로 조금 더 하락폭이 이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들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을 넘어가지고 1606원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사에서 달러로 받아와서 저희 쪽에서도 이런 환율이 오르는 것을 향유를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저희 나라에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오늘 IR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그동안 낙폭도 크고 해서 지난주에 뭐 10% 올랐음에도 또 오늘도 4% 올랐고 LNF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펀더멘탈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LNF가 가장 지금 1분기, 2분기로는 전년도 4분기에 이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는 LNF도 굉장히 좋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있기 때문인지 아직 좀 주가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플러스 2%, 저희 거의 양극재 같은 경우는 2% 이상씩 올랐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도 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주전자재 같은 경우 1.3%, 한솔케미칼 마이너스 1.2%,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도 플러스 2.5%. 지난주 금요일에 분리막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데 그냥 올라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저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도 뭐 거의 0에서 2% 정도, SKC 1.5%, 일진머티리얼즈 1.8%, SKC 같은 경우도 요즘에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1.5% 갖고 이제 오르는 것은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체적인 장 흐름에 뭐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이런 오늘 IR 이슈가 있어서 지난주에도 12% 이상 올랐는데 또 6.4% 올라서 거의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 출렁인 거 대비해서 뭐 25% 이상 이제 지금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오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도 좀 더 담았지만 이런 짧은 기간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외에 오늘 이동채 회장이 발표하고 나서는 한 보합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보합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상황에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특이한 상황 없이 마무리될 것 같고, 전액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이 그래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전액에 대한 판가 전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분기에 1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지만 또 오르면 또 2분기에 반영되고 이런 이연 효과에 따라서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수요가 몰리지는 않았다. 첨보 같은 경우도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음, 이 주요 이 뉴스 오늘 뉴스에 보면은 주요 2차 전지주 1개월 주가 등락률과 PER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거의 뭐 삼성, SDI, 이노베이션 이런 셀주들은 거의 묵사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NF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오늘까지 하면 거의 뭐 15% 이상씩은 두 개 다 같이 거의 하이니켈 양극재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판거전이가 굉장히 유리한 소재고 하기 때문에 다른 소재 대비해서 훨씬 더 괜찮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IET 같은 경우는 거의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첨보나 후성도 뭐 괜찮게 그나마 중국향으로 이거는 많이 나가서 지금 실적이 그나마 견조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박하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LG 향으로 1차적 그 수주 이슈로 좀 요즘에는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는 다행히 배터리주들이 다 좋았던, 어느 정도 2%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거고, 오늘 제일 중요한 에코프로 그룹의 IR을 이동채 회장이 직접 설명을 드렸는데 받았는데, 요약을 하면은 뭐 큰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제가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캐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됐다. 실제로 미국하고 유럽 공장의 착공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헝가리 착공을 올해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오피셜하게 나타났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좋은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요. 에코프로 GM이라고 해서 전구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올해 상장을 할 것이다, IPO를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신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코발트 프리인, NMX, 망간리진, 오에로, 이런 부분은 뒤쪽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뭐 혁신안에 대해서 나왔지만, 뭐 이동채 회장이 뭐 거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있었던 거는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합한 정도의 그런 IR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게 시청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진짜 에코프로비엠의 그 기초 체력이라든가 이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정말로 탄탄하다. 이런 외부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없었으면은 거의 대장주로서 완전히 산업 전체를 끌고 가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이 사건들이 두 개가 연달아 나와서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이 비전 515라고 하면은 이제 향후 5년에 2026년까지 매출 15조, 영업이익 15%를 달성하겠다. 이런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거의 뭐 웬만한 이제 대기업처럼 매출 15조라고 하면은.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더 올려서 15%까지 가겠다. 이런 부분을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져 있는 상황에다가 신기술적인 부분이 죄송합니다. 신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마진, 지금 하이니켈 같은 경우 고마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을 바탕으로 고마진을 착착착착 받아서 그 비중을 높여가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직 계열화 플러스 기술력, 이게 지금 NCMX, 그다음에 뭐 하이만간 오에로, NMX, 이런 기술은 분명히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 아니라 보급형 양극재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마진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15% 이상씩 이제 얻겠다라는 그런 비전인 것 같고요. 좀 여기서 제가 오늘 자료를 넣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부분만 요약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뒷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20년도에 5.9만 톤, 21년도에 7.7만 톤 부분이 나왔어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원래 20년도에 제가 지난 자료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21년도에 6만 톤, 2022년도에 9.6만 톤 이렇게 돼 있었는데 21년도에 작년도 말에 2021년도 말에 캠식스 삼성 SDI와의 합작 공장 NCA 합작 공장이 본격적으로 작년 말에 오픈을 해서 이제 1분기 풀 가동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더 땡겨서 지금 수요가 더 빨리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공장을 준공을 더 빨리 한 거죠. 이거 보시면은 21년도가 7.7만 톤으로 확대된 거고요. 더 빨리 해서 22년도 캐파가 9만 톤이었었는데 12.5만 톤 이렇게까지 더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지금 땡겨오고 있는 거죠. 다 수요들이. 그래서 LNF도 거의 뭐 한 연말에 그 우지 공장이
오픈하는 것들이 3월에 있고 5월에 이제 돌아가고 또 연말에 나머지도 더 오픈하기 때문에 이제 12만 톤 정도까지는 아마 이쪽에 두 회사의 캐파 경쟁이 볼만할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은 캐파를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캐파를 굉장히 22년도에는 치열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뭐 매출이야 뭐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시고, NCM 9반반, NCM 18% 론칭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2022년도 경영계획에서는 특이한 부분이, 지금 현재 북미 투자 인센티브 협의라고 해서 보통 해외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그 지자체나 그 나라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세금도 절약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협의 중에 있다라는 것은 한 23년도 정도에는 뭔가 좀 구체적인 게 나오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유럽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먼저 이제 착공되는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제 데브레첸의 헝가리의 공장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지금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확정했다. 당장 이제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 보통 이제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공장이 걸리니까 24년도에는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전구체 쪽에 에코프로 GEM의 IPO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GEM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인데 에코프로의 자회사이고, 에코프로 GEM은 에코프로의 이제 5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자회사 상장 이슈가 에코프로에 사실 지금 좋은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IPO를 할지, 지금처럼 이렇게 물적 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할지, 이런 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치는 더 얼마나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에코프로도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 에코프로 주주분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이제 시장에 원래 알려져 있던 내용이지만 올해 준비한다는 내용이 좀 더 공식화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다 기존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매출이 1.5조에서 17조로 2026년도까지 비전을 발표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참 대단하죠. 2026년도에 캐파가 55만 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정을 했어요. 한국에 23만 톤, 미국에 18만 톤,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에 14만 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대대적인 증설 발표를 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이동채 회장이 브리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코프로 CNG에서 리사이클링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자회사 상장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에코프로 GM 프리커서 전구체 하는 부분은 IPO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넘어가고요. 여기가 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많은 투자금들을 2020년도에서 26년도까지 현금 계획이 11조가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엄청난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서 1조 원을 이제 5천억 정도를 아마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상증자 규모가, 그 유상증자 플러스 이제 자회사 에코프로 GEM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 조달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나 이제 아마 SK 이노베이션이랑 하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합작회사, 양극재 합작회사, 이런 부분이고, 이제 FI 자금 조달 같은 경우 합해서 2조 원, 금융권 차입 조달 3조 원.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리로 지금 금리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3조를 이제 땡겨오는 그런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현금 창출력이죠. 에비타 이익 같은 경우에 매년도 지금 영업이익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년도 출당을 하는 금액이 5조 원, 합해서 11조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이하게 발표한 게 갑자기 전고체 얘기가 나왔어요. 전고체 에너지를 개발하겠다. 에코프로비의 고유의 기술 접목해서 자체 개발 진행 중이다. 22년도 파일럿 라인을 구축 예정이다. 이제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아직은 파일럿 라인이 오늘에 나오는 것들이 좀 눈여겨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런 삼성 SDI나 이런 업체들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만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전고체 자체가 그런 나중에 시장성이 뭐 설사 개발이 되더라도 이제 워낙 높은 원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거라는 얘기도 많고 저도 사실 좀 부정적이어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고 당장이야 진짜 전해질까지 한다 이렇게 신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정도만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NMX라고 해서 원래는 NCMX, NCMA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NCMX라고 해서 X는 임의의 물질인데 보통 NCMA 뭐 이런 것들이 LNF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LNF에서 하고 있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코발트가 제일 비싸고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환경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제일 궁극의 목표인데 C가 없이 어느 정도 이런 용량을 이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소재인 NMX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다. 아니죠, 했다. 이미 했고 배터리 제조사들과 제품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뭐 1년 정도 걸린다 했죠. 이런 뭐 완료가 되면은 이런 것들 셀업체한테 보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서로 다른 셀업체들은 다른 소재들과의 또 이제 하모니를 또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꽤 많은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NMX는 24년도에 지금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25년도 5회로 하면은 리치만간이에요. 리치만간이라고 해서 제가 잠시만요. 망간이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간을 뭐 30%에서 40%까지 니켈 대신 니켈이 또 비싸잖아요, 수요가. 그래서 망간이 싼 망간을 34%, 40%를 함유한 5회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가 LFP라고 해서 이런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가격적인 부분은 5회로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끔 왔고, 근데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LFP하고 NCM 이런 3원계하고 가격은 압도적으로 싸고 기술은 이쪽을 세게 비싸다고 했잖아요. 가격은 훨씬 이쪽이 경쟁력이고 에너지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밀도는 NCM이 훨씬 더 센데 이 부분을 약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LFP 정도의 수준이고 에너지 밀도는 LFP보다는 높고 이렇게 LFP가 있으면 NCM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이런 퓨전 느낌으로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동채 회장도 이런 얘기 했었죠. LFP는 걱정하지 않는다. 기술적인 수준도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외로로 더 가격이 싸게 더 고효율 나는 그런 배터리를 양극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들은 없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보면 캐파적인 증설 부분을 확실히 나타냈고 헝가리 착중 부분, 그 다음에 자회사 상장 부분, 신기술 얘기, NCMX, 오에로, NMX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도 다 이만 마감을 하겠고요. 또 오늘은 그래도 다 장이 그래도 괜찮게 끝나가지고 내일 편안하게 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